마치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통과 의례처럼 정해져 있는 파트가 바로 이 구문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부디 V 구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때의 느낌과 이후 내가 실전에서 기대하는 부분에 벌어지는 갭, 간극을 최대한 이 수업을 통해서 줄이고, 나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구문, 즉 해석력 하나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됐구나라는 자격 요건을 부여받아서 물 흐르듯이 여러분들의 해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수업 목표를 저와 함께 같이 가주시길 바랍니다. V 구문은요, 마침표까지 네가 문장 속의 정보를 얼마나 잘 누적해서 이해하느냐 라고 하는 걸 제1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들 다 함축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요. 또 자꾸 질문하실까봐. V 구문 수업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법적인 것 위주의 구문 수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끊어읽기, 어법을 기반으로 한 끊어읽기나 기본적인 어법사항을 위주로 구문 수업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그건 V 스타트로 가시면 그건 다 해드려요. 하지만 V 구문 수업은 문장 속의 정보를 네가 김지영 정도 수준만큼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최종 목적지임을 밝혀둔다고요. 됐나? 자, 하나씩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죠. 이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건 뭐 소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 노벨하고 취급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분들이건 우리 마음속 한켠에서 나를 항상 찝찝하게 만들고 있는 이 고민거리가 뭘 거냐면, 지금 현재 나의 지문의 해석력은 과연 이대로 머물러도 적절한 수준인가? 라고 하는 이 찝찝함이 항상 머무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원어민이 아니고 원어민들이 쓰는 어떤 실제 문제 출제할 정도 수준에서의 지문을 쓸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항상 해석력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석이 잘 안 되지? 이런 것들로 나는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좀 보는 거거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완벽한 수준이 아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절한 해석력이 있느냐 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부여받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자, 이 V 구문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격 요건을 대신 부여해 드릴 수도 있는 수업이라는 거야. 왜 이런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 땀 한 땀씩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첫 번째. 이게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의 고민에서 출발되는 영역이거든. 다른 수업 영역보다 이 구문 수업은 들었을 때의 느낌과 다 듣고 나면 내가 이제 물 흐르듯이 해석이 잘 되지 않겠나? 이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나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느꼈었던 부분이거든. 왜 이런지 알아,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 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게 되는 많은 구문 수업의 교재들은요, 보통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예를 들어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위에 제목이 이미 딱 박혀 있을 거야. 뭐라고 박혀 있을 거냐면 뭐 3형식, 아니면 또 이렇게 한 페이지가 위에 있으면 제일 위에 가정법, 과거 뭐 이런 식으로 박혀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수많은 어법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활자로 나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어떤 것들이 이어져서 나오지, 얘들아? 요 3형식 또는 가정법, 과거와 같은 문법적 설명에 딱 들어맞는 구체적 예문들이 한 10개씩, 1번부터 한 10번씩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열돼 있을 거야. 자, 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 근데 왜 자꾸 이 구문 수업은 나 교재 하나 다 끝냈는데 왜 해석이 똑같지? 이렇게 수업과 현실에서의 괴리가 많이 생기냐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 무슨 말이야, 얘들아?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야. 이게 3형식에서 문법적 요소들을 다 알게 되는 순간 이 문장들은 다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다고. 그냥 어차피 다 3형식일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 읽을 때도 너네 자꾸 어떻게 읽는 일이 생겨?
대충 되네. 되네. 라고 자꾸 느끼게끔 만들어, 이 구성 자체가. 마찬가지죠. 가정법 과거, 뭐, 주어 다음에 뭐, 조동사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고, 뭐, 아니, 이런 걸 배운 다음에 거기에 딱 들어맞는 문장들만 다 들어가 있으니, 여기 있는 문장들만 보면은 네가 된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 있어? 현실은 삼형식 나왔다가, 가정법 과거 나왔다가, 도치 나왔다가, 분사구문 나왔다가, 관계사 나왔다가, 투부정사 나왔다가, 아마 난리가 날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수많은 어법 요소들이 다양한 게 다 랜덤하게 적용돼 있는 지문을 너네들은 보게 되잖아. 그게 내신이 됐던 수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구문 공부의 기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서 공부하니까 하고 나서 남는 게 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뭔가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내가 해석력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단 말이야. 자, 부의구문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서 봤었던 것과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교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재의 구성 방식도 아예 다를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목표니 V 스타트로 가. 우리의 목표는 이것보단 이쪽에 가서 나는 지문 안에서 마음껏 놀고 싶어. 부드럽게 이해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도록 문제 또는 교재의 방식도 완전히 바꾼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면서 결국에 뭐냐면 우리는 지문을 대상으로 구문 공부를 할 거야. 랜덤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지문을 가지고다가 여러 번 공부를 할 거라고. 대신 그냥 개별적 지문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짜놨냐면 막 랜덤하게 있었던 녀석이 처음엔 다 랜덤한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걸 계속 다른 지문들로 반복을 할 거야. 그럼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냐면 그때 나왔던 게 또 나왔어. 그러면 그때보다 설명이 조금 줄어들어도 되겠지. 또 나왔어. 또 나왔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겹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만 들어도 이제 지겹다. 그만 좀 얘기해 주셔라. 라고 할 정도까지 반복을 시키게끔 시스템을 짜놨다고. 그러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저랑 수업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초반에는 필기가 좀 있을 거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필기의 양이 줄어들면서 수업을 들을 양도 줄어들게 될 거야. 왜? 했던 거 또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세상 모든 언어를 공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야. 초반에 빡세게 해놓으면 맨날 반복되네? 저 사람도 저 말 쓰네? 저 사람들 왜 말 쓰네? 나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되네? 그게 너에게 익숙함의 범주를 넓혀주는 부분이라고. 그게 제1의 수업 목표. 됐어? 이게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작용 여건이 부여되겠죠. 나라는 사람은 아까 적절하게 되고 있구나. 자, 하나 더 합시다. 두 번째 목표. 그럼 봐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야, 지영아, 너는 문장의 해석력, 구문력이 괜찮게 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나한테 딱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렸을 때 되게 고민했었던 거거든. 왜냐면 맨날 불안하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아니면 지영아, 너 아직 여기가 부족해. 너 좀 더 해야 되겠다. 차라리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던가. 단 아무렇게나 찍어주는 게 아니고 너 고등학교 1학년 요 수준부터 다시 해. 아니면 너 고1까지는 괜찮은데 고2 요 정도부터 좀 다시 해. 이런 식으로 도장을 누가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걸 이 수업에서 간접적으로 너가 다시 체험하기 시작될 거예요. 왜? 수능이 됐던 내신이 됐던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업에서 원하는 건 뭐라고 나는 자꾸 상상을 하냐면 최소한의 문장의 해석 요건을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 교재를 통해서 난 네가 그랬으면 좋겠거든. 나라는 사람은 이 요건은 있다. 근데 그 요건을 누가 부여하게? 내가 너네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야. 국가기관, 즉 문제 출제하는 공식적 기관이 너 잘하고 있다 라고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겠냐고. 그걸 실제 국가기관은 하지 않잖아요. 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대신해드리려고 노력한 거야.
즉 우리 교재는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까지의 범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고등학교 3학년 파트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양이 좀 많아요. 왜일 것 같아?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은 제가 지금 이 OT 영상을 찍는 게 지금 2025년의 12월이거든? 그 말은 뭐야?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소리야. 그 말은 또 뭐야? 지금 아직도 국가가 난리가 났어. 이 수능 때문에. 뭐 때문에? 영어 때문에. 지금 오늘도 뭐 기사 뜨고 지금 난리가 났어. 뭐 지금 수능 영어가 좀 BBC 방송에서 뭐 야 이게 지금 고대 문자 해독의 느낌인 거지 이게 뭐냐 하면서 난리가 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지금 분쟁이 일어나 있고 뭐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커리큘럼에서는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합시다. 그럼 결국 고3 수준은 뭘 요구한다는 거냐면 100% 이해 못해도 너 해결할 수 있니? 이걸 요구한다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아니 다시 수능장 들어가잖아? 100% 이해되는 지문은 한 문제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걸 해결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요 수준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뭐가 뒷받침이 돼줘야 돼? 이게 뒷받침이 돼줘야 돼.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메인이야. 괜찮아? 그러한 문장의 해석과 단어라고 하는 녀석을 가져다가 공식적인 문제를 갖다 쓰겠다는 소리예요. 즉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중에서 평가원 수준의 지문을 너가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 문장을 담고 있는 모든 지문들을 다 썼다고 보시면 돼. 즉 다시 말하면 최근에 있었던 고1, 2 문제 중에서 문제풀이 스킬 이딴 거 말고요. 오로지 해석력과 구문력과 이해력으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문제 출제자가 왜 내? 야, 고3까지 가려면 이건 해야 되거든 라는 의도에서 내는 거거든 얘들아. 그냥 막 출제하는 게 아니야. 그 유형이 대표적인 녀석이 뭐예요? 주제, 제목, 요지, 심경, 밑줄의 미 또는 빈칸 같은 애들은 해석을 모르면 아예 접근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제가 대신 선별을 좀 해드렸고 그걸 철저하게 뭐 위주로? 스킬이 아니라 그랬다. 해석법 위주로 풀이를 해놨다. 됐어?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라고. 공식적인 자격 요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재료로 해서 제가 문제를 구성했다는 소리예요. 됐나? 교재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쪽에는요, 실전과 현실 사이의 기대치의 괴리를 좀 줄이자. 두 번째는요, 그럼 뭘 사용해서 할 것인가? 국가기관에서 낸 걸 가져다가 제가 선별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가자.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 수업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해석 또는 수업을 해드릴 것이냐면 아무 의미 없는 끊어읽기와 괄호치기를 좀 지양할 거야. 왜? 우리가 원하는 건 빠른 속도로 물 흐르듯이 해석해서 이해하는 걸 우리는 원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이런 문법이구나, 이 문장은 이런 문법이구나가 아니고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해도 이제는 별 무리 없이 잘 다가갈 수 있는 해석력을 원한다고. 그래서 이 수업은 교재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적인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해석. 영어 입장에서는 우리 외국인인 거잖아, 그치? 그럼 무슨 태도가 가장 중요해? 언어적인 해석이 중요하단 말이야. 받아들이고 언어적으로 해석하셔야 돼. 얘네들이 그렇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수용하셔야 돼. 외국어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됐나? 아니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 사람이 자꾸만 한국말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어.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뭔지 알아? 저 당연한 걸 왜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이는 해석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속도 올려야 돼 우리는. 속도 올려야 돼 결국. 받아들여야 속도를 올릴 수 있어. 자꾸만 시비 걸면 안 된다고. 됐나? 해석에 필요한 기본적, 구문적, 어법적 틀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려요. 하지만 문장 제일 앞에서부터 해석과 정보 처리가 되는 게 중요해. 이해해야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붙잡는 연습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한 문장 단위로 안 할 거라고 지문 단위로 할 거란 말이야.
특히나 이 수업에 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자꾸 읽다 보면 회로가 끊어지는 분들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다가 중반부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었었지? 나 지금 뭘 읽고 있지? 이런 분들 빨리 이 수업 들어오시면 돼. 지금 해석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됐나? 그걸 위주로 수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만족이 되면 나에게 해석적 자격 요건들은 이제 충분하지 않나 라고 좀 이제 마음을 좀 놓으시라는 소리예요. 자, 보여드리죠. 어떤 게 좀 기존에 있는 구문 교재와 좀 다른 점이야? 지문이 통으로 들어가 있어. 지문은 통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 선지도 다 집어넣었어. 왜냐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해해서 정답까지 꽂아내는 걸 우리 지금 원하고 있는 거니까. 됐나? 심지어 출처 보시면 이거 고등학교 1학년에 보통 18번짜리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에 편집글이거든. 너네 인생 살면서 18번 자리에 들어가 있는 문제, 편집글과 같은 문제들을 해석적 관점으로 깊게 공부해 보려고 했었던 노력이 있어 본 적 있어? 아마 없을걸. 근데 내가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너 풀이는 쉽지만 너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 아직 모르는 거 많을걸.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재는 항상 왼쪽 페이지에는 지문이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오른쪽 페이지에는요 주요 문장 여기 지금 형광펜 친 거 보이니? 그 주요 문장을 대상으로 야 근데 너가 지금 다 아니? 하면서 제가 주요 문장을 제 말투로 풀어서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습형 교재로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말씀드렸어. 그러나 수업 들으세요. 내가 얘들아 수업도 초반에는 막 들으라고 할 거야 너네한테.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요 야 너 이 문장 앞에서 우리 했었던 이 부분이니까 이거 네가 혼자 해서 되면 이거 그냥 네가 혼자 하고 넘어가. 수업 듣지 마 라고 내가 말로 할 거야. 나는 구문 수업은 100% 다 완강률이 안 돼도 된다고 봐. 괜찮아. 자꾸 무지성으로 수업 듣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지겨워요. 이제 제가 혼자 할게요. 그리고 혼자 할게요. 그리고 혼자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원하는 거라고. 됐나? 그래서 한 문장을 가져다가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편집글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너 모르는 거 꽤 많을 수 있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래서 초반에는 문장에 대한 필기들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뭐야? 점점점 이 양은 줄어들게 될 거야. 그걸 네가 체감해. 체감하라고. 이제 난 필기 별로 필요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이제 독립하면 돼. 그거의 끝자락까지 가서. 됐나? 자, 좀 더. 아직도 이 수업에 대한 수강이 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죠. 실제 기출문장이고요. 이게 기출문제의 첫 번째 문장이야. 그리고 이게 기출문제의 두 번째 문장이야. 지금부터 퍼즈 버튼 잠깐 누르신 다음에 이 문장 네가 한번 해석해보고 해석의 방식을 나랑 한번 좀 기대해줘. 아니, 비교해줘봐. 밑에 있는 공식 해석 말고. 빨리 한번 해봐. 자, 나라면 얘들아. 이 수업에서 원하는 지향점이자 나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무슨 뭐 킵이라는 녀석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오는 녀석으로서 오형식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게 거리가 먼 다음에 여기는 접속사 대식을 해서 뭐 이렇게 괄호 쳐서 뭐 하고 이 행동을 한 다음에 우리말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할 거야. 이해할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 지금 이게 OT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수업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조금만 해볼까? 어차피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면 잘 봐. 유지하는 거지. 좋은 아이디어를. 근데 어떻게 유지하냐면 둥둥 떠다니게 유지하는 거야. 누적해. 좋은 아이디어를 둥둥 떠다니게 유지시키는 거. 근데 어디 주변에서? 머리 주변에서. 즉 너의 머리 주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둥둥 떠다니게 유지하는 거야. 누적해. 정보 누적해. 근데 그게 엄청난 방법이래. 아니 근데 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누적해.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어떤 거를?
아, 그 좋은 아이디어는 저러면 발생 안 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다시 앞에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만. 내가 지금 해석하는 방식을 잘 봐. 내용을 몰라 하지 마시고 방식을 잘 봐. 내가 어떤 말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지 알아? 좋은 아이디어를 유지하는 거야. 어떤 상태로 유지하냐면 근데 둥둥 떠다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아니 근데 모 주변에서 너의 머리 주변에서 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그 주변에 둥둥둥둥 떠다니게 유지하는 거. 그게 뭐냐면 엄청난 방법이 될 수 있어. 근데 뭐 하기 위한?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엄청난 방법이 된대. 근데 뭘 확실하게 하냐면 이 좋은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지금 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뭔지 알아? 근데라는 말이야. 나 지금 차곡차곡 문장을 누적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데?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주변에 둥둥둥둥 떠다니게 하면은 이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라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great는 플러스가 아닙니다. 그냥 엄청난 방법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니? 몰라도 괜찮아. 내가 수업에서 다룰 거니까. 자, 다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너 이 문장이 나왔을 때 너의 해석 방식을 지금 빨리 퍼즈 버튼 누르시고 해본 다음에 나는 비교해. 나 간다. 너 만약에 아직도 이런 문장이 나오면 관계대명사 접속사 that 또 that 여기 라이터 주어 아니야 주어가 아니고 맞나? 후의 주어지 후의 주어 여기 후의 동사 또 that 하여튼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회 뜨는 거니 지금 이거?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2배가 걸리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느낌으로 해석이 돼야 한 번에 끝나게 되면서 네가 물 흐르듯이 갈 거고 시간도 줄어들게 될 거냐면 괄호치고 지금 넘기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려요. 명령문이네. 라이터, 즉 글 쓰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얻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냐면 대디아를 알고 있는 분들이야. 누적하는 거야. 이들로부터 조언을 얻으래.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 분들이냐면 진짜 오로지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특히니 근데 이게 어떤 아이디어야? 생명력을 향해서 가는 유일한 어떤 아이디어라는 녀석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이야? 쓰여진 거네. 이렇게 쓴 게 진짜 생명을 향해서 가는 아이디어구나. 라는 걸 아는 라이터들에게 너가 조언을 얻어. 이렇게 돼야 돼. 약간만 힌트 드리면 아까 뭐라 했냐면 머리 주변에서 아이디어만 둥둥둥 떠다니면 이게 실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로부터 조언을 얻으래? 글 쓰는 사람, 특히 뭘 알고 있는 사람? 야, 아이디어, 진짜 only great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는 쓰는 거야, 쓰는 거. 이렇게 써놓는 거야. 둥둥둥 머리 주변에서 그냥 상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잡아다가 써놓은 아이디어야말로 진짜 유일한 좋은 아이디어야 라는 사실을 아는 그 라이터. 그 사람들에게 너가 조언을 좀 얻어. 이렇게 돼야 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의 문장을 물 흐르듯이 차곡차곡 정보 누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전에 있던 문장과 다음 문장을 늘어지지 않게 붙잡는 연습하는 거야. 그게 구문이어야 해. 그게 문단을 향한 길이어야만 한다고 얘들아. 그래서 제가 자꾸만 붙잡는 연습을 많이 하자는 거야. 특히 지문 읽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남는 분들 빨리 들어오시면 돼요. 됐나?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또 후, that 난리 난 이 문장도 자꾸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썼어? 근데 하면서 누적하려는 그 근데라는 말이 많이 썼어.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교재에 들어가면 이런 말로 내가 써놨어. 관계대명사는 수식이 아니야.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라고. 그게 왜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어법적으로도 다 설명을 드려. 납득시켜 드릴게. 마지막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강좌를 수강을 하기로 마음 먹은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죠. 첫 번째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아직까지도 나는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맛보기 강의 보시면 돼요. 저는 모든 강좌에 맛보기 강의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 이게 이 사람이 원하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겠어요.
이 강좌도 맛보기 강의가 올라갈 거니까 제가 보통 맛보기 강의도 되게 많이 맛을 뭐 이렇게 보여드려요. 뭐 10분, 뭐 5분 아니야. 제대로 맛을 보여드리니까 그건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 강좌를 수강한 길을 맘먹은 분들, 교재까지 산 분들, 이분들에게 부탁 좀 하죠. 제가 수많은 얘기를 여기 써놨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말로 1:1 대응을 시켜서 문장을 해독하려고 하는 태도를 좀 버리시죠. 그게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의 방법을 망쳐버립니다. 우리말과 영어 단어는 절대로 1: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봐. 사과가.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사과가라고 했으니까 사과라는 명사가 있고 이건 주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말은. 근데 영어로 an apple. 아무 생각도 안 들게 돼 있어. 이건 그냥 사과일지, 사과는 일지, 사과를 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1:1 대응이 불가능해. 특히 이 조사라고 하는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이 시스템 때문에 영어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걸 자꾸 대응시키려고 노력하지 마.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야. 우리말의 법칙이나 우리말의 문법이나 우리말로 설명된 어법 규칙의 틀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 틀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 네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자세로서 이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V 스타트를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어법 위주가 좀 있기 때문에. V 구문의 수업 목표는 뭐라고? 학자적인 구문 분석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주어진 정보에 대한 언어적 처리이자 지문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문 위주로 공부시킨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다라면 네 하시면서 받아들이세요. 대신 저는 반복만 해드릴게요. 지겨울 정도로. 부디 이 수업을 통해서 참고로 이 V구문 수업이 2025년 그리고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강평과 수강하는 인원수가 폭증했었던 수업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수강평의 내용 중에 가장 내가 고마워하는 수강평이 뭐냐면, 아, 선생님 그 관계대명사를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이제 문장이 그냥 마침표까지 술술술술 정보가 잘 누적이 됐어요. 속도가 많이 늘었어요. 라는 얘기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거든. 부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종적 목적지인 수능. 그게 이해가 안 돼도 뚫어내야 되는 해결의 영역이라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해석적 기반 그리고 그 작용 요건의 도장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여받아서 더 이상은 찝찝함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높은 상태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저는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만나 뵙죠. 김장했습니다.